당원 여러분,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. 이제 2018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. 이 평창 동계올림픽 치르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만들었는데요. 이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강원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. 이 국회에서 강원도 개발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. 이 국민 세금으로 빚덩이 1조 원 만들어 놨고요. 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국민 세금을 다시 이 축내는 꼴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장대영 변호사 오늘 나오셨습니다.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뭐 법 얘기 나오니까 뭐 이름부터 벌써 어려워져 가지고요. 이 개정된 법률안 어떤 내용 포함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. 예. 그 지금 입법 예고된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면요. 예. 지방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그 예.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하고, 그다음에 내국인이 지방 공기업으로부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별장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는 경우에 또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예. 그리고 그 별장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, 예. 그리고 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위치한 골프장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한다. 이런 예.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동산 불경기일 때 정부에서 뭐 양도세니 뭐 취득세니 이런 거 감면해주고 주면서 이 부동산 더 자주 그렇죠. 사고 팔수 그렇죠. 매매 행위가 있게, 활성화되도록. 이 콘도 이거 분양 같은 거 잘 되게 도와주자는 얘기죠. 네, 그렇죠. 예.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체인데 이 법률 개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강원개발공사 좀 도와주자는 얘기죠. 그렇죠. 지금 문제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이 좀 너무 저조해가지고 예. 재정 위기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특혜를 통해서 좀 더 알펜시아 리조트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분양도 많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득을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. 근데 사실은 이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어렵다, 힘들다, 뭐 이 얘기는 좀 나온 지 몇 년 된 얘기인데 예. 도대체 뭐 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힘들길래 이 법률 개정까지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? 뭐 지금 뭐 여러 보도에 의하면 거의 강원도 개발공사 그리고 그로 인한 또 강원도 재정 상태가 거의 그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. 그런 그 얘기가 들리거든요.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강원도 개발공사 부채가 9,199억 원이고요. 이자 지급액만 451억 원. 그리고 하루 이자만 1억 원이라고 합니다. 하루에 내는 그 이자만 1억 원. 원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그렇죠. 이자만. 예.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파산 직전이라고 봐야죠. 사실상 파산이네요. 파산 이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그 정도로 뭐 거의 그 파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강원개발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입법 예고가 된 건데 요게 발의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지원이 되는 거죠?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? 요 입법 예고된 그 개정안이 만약에 법률로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말 그대로 그 알펜시아 리조트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요. 그리고 또 그 골프장 입장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개별 소비세가 또 면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골프장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격이 그린피가 좀 낮아지겠군요. 그렇죠. 이 소식은 그린피가 낮아졌다기보다는 개별 소비세가 이제 면제가 되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죠. 그 골프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한테는
그런 여러 가지 이제 특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여튼 그 그린피도 좀 내릴 수 있게 세금도 줄여주고 그 알펜시아 리조트 그 콘도 분양도 할 수 있게 좀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. 해가지고 장사가 되게 좀 더 준다는 얘기군요.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이 그 뭐 별장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송금,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이 그 비용을 이제 비용 처리해 주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큰 그 혜택이 있는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 뭐 돈 많은 개인이라든가 기업이 분양을 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군요. 근데 이 장 변호사님도 그 미디어 오늘의 칼럼 쓰셨잖아요. 칼럼을 쓰신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이렇게 특혜를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개정 법률안까지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쓰신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어떤 그 모럴 해저드라고 할까요? 그걸 좀 부추길 수 있다. 그런 그 취지죠. 근데 뭐 이런 것도 저도 참 뭐 할 말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뭐 2003년도에 그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됐을 때 그때 그 개최 전에는 그 대구 경북 경제연구원에서 유니버시아드 경제 효과가 1,6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똑같은 자료를 갖고서는 대구시가 경제 효과 1조 원이라고 뻥튀기 해가지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들통났고요. 그리고 2011년에 그 대구에서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열렸었잖아요. 이건 이제 개최하기 전에 경제 효과가 5조 5,8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계된 경제 효과는 2,700억 원에 불과했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뭐 지자체들이 일단은 뭐 유치를 해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도 내년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. 그렇죠.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만 그 인천시가 갚아야 할 빚이 4,5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. 거기다가 지금 인천시 자체 그 채무 발행 상황 계획에 따르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빚을 얻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새로 발행해야 할 지방채만 5,061억 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또 작년에 또 2,400억 원이 넘는 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올해 새로 발행해야 할 지방채가 전체 규모가 7,500억 원이 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거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지금 뭐 파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뭐 그리스 디폴트 뭐 얘기하는데 그 인천시도 거의 뭐 디폴트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인천시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 그 수당이나 이게 좀 줄어들었다고 그 재정난 때문에 실제로 그런 피해도 입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인천 FC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그 선수들 급여가 일부 체불된 사실도 있었거든요. 지난해.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그 미디어 오늘에서 제가 읽었던 이 장 변호사님 칼럼도 그렇고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조정하는 이렇게 무분별한 지자체의 어떤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해가지고 치적 상키용이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세금 낭비하는 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일단 기본적인 그 법 제도는 있긴 있거든요. 뭐 국제대회 유치 관련 법령이 있고 그 법령에 따르면 이런 국제대회 스포츠 이벤트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.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경제적 효과, 보통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.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경제적 타당성 효과, 사업 타당성 효과를 미리 타진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를 맞춰달라 얘기하면 거기 맞춰가지고
연구 용역 받은 데에서 숫자 다 맞춰주죠. 예, 저도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.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용인 경전철뿐만이 아니라 광주나 지역에서 있었던 그 민간 사업 터널 건설 이런 데서 다 드러났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스포츠 메가 이벤트 등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. 경쟁적으로. 그렇죠. 예. 그 이유가 뭔지 또 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.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을 하고 있다. 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. 예. 그리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뭔가 정부로부터 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런 어떤 좀 기대감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그 동기. 결국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연임 또는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좀 답답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답답한 얘기지만 우리가 해답도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할 뿐인데 좀 제대로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, 스포츠 여기저기 다 지금 끼고 계십니다. 이 장다령 변호사였습니다. 지금 이 장다령 변호사와 제가 나눴던 얘기는요,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이제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죠. 그래서 예전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벤트 하는 데에는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살펴보고 국민 경제,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이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.